자, 다음은 질량 분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펼쳐서 보시면요. 몇 쪽이냐면 자, 110페이지입니다. 자, 110페이지에 보시면 질량 분석기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높은 에너지의 전자를 기체 상태 시료에 충돌시켜서 생성되는 양이온을 가속시킨 후 자석 사이를 이쪽을 통과시켜서 전하대 질량비를 휘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분석했습니다. 자, 뭐 일단은 여기 있는 원리를 막 여러분들이 막 엄청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읽어보시고요. 밑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나타내는 이 피크가 중요한 거겠죠. 피크가.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얘가 90%, 얘가 지금 0.26%, 얘가 8.82%가 있다라는 뜻은 여기가 제일 어떻게 보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피크 세기를 나타낸 게 지금 Y축이 피크 세기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퍼센트가 가장 높다. 그럼 얘의 질량비를 우리가 퍼센트로 조성 백분율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화합물 한 원소의 조성 백분율은 어떤 것이냐? 한 화합물 내에 각 원소의 질량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식을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외우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외우는 것은 아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표현해 놨어요. 자, 이 식이 매우 복잡하니까 지금 화학식이 우리가 그냥 아는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CO2라고 있잖아요. 맞죠? CO2에 일단 화합물의 몰 질량이 44라고 해보겠습니다. 1몰의 질량이 44g인데 거기에 탄소가 12g의 탄소 그리고 산소가 32g의 산소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지금 탄소의 질량 백분율은 전체 44 중에 12g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곱하기 100%. 그리고 산소의 질량 백분율, 조성 백분율은 전체 44g 중에 32g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N 곱하기 원소의 몰 질량을 화합물의 몰 질량으로 나눴는데 여기서는 탄소 2개니까 탄소 2개, 한 개당 12g 또는 12.01g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부 다.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조성 백분율을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조성 백분율의 의미는 나중에 뭘 결정할 수 있냐면 이 실험식을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험식을 결정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분자식을 찾는 거잖아요. 화학식을 찾아 나가는 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질량 백분율을 구하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거는 여러분 볼 게 아니고 H3 PO4가 있으니까 H가 지금 3개 있고 P가 1개 있고 O가 4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몰수, 원자의 몰수 비를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에 각각의 자신의 그 원자량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3 곱하기 1.008. 자, 얘는 P는 1이니까 30.97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산소는 16을 4로 곱하시면 되겠고 이걸 다 더한 몰 질량이 97.99니까 여기 밑으로 나누시면 되는 거죠. 그때 퍼센트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합쳐서 100이 아니고 100.01이라는 건 반올림했기 때문이니까 일단 크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부분은 아닙니다. 자, 조성 백분율로부터 실험식 구하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듯이 실험식을 구해야 되는데요. 자, 어떤 식으로 구하냐? 24.KMNO라고 되어 있는 거. K가 24.75%, MN이 34.77%, O가 40.51%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거 하는 것도 이거 나오니까 어려워하는데 굉장히 간단하죠. 탄소가 예를 들어 80%, 예를 들어 수소가 20%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자, 조선 백분율 여기 다 백분율이니까. 그럼 얘들의 실험식을 구하라 했을 때 어떻게 했었죠? 자신의 원자량을 나눴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가 12고 얘가 곱하기 12니까 80대 240이니까 1대 3이잖아요. 그럼 실험식은 CH3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있는 24.2인 조성 백분율에다가 자신의 원자량을 나누시면 됩니다. 몰 질량 같은 자 24.75, 39.1, 54.9, 16
자, 얘들의 전부 다 자신의 몰 질량을 나눈 것이라고요. 자, 몰 질량 나눠서 나타내는 얘들에 대한 값의 비를 구하면 자, 6.330에 거의 똑같잖아요. 6.330, 19, 전부 다 1, 1, 얘는 4. 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B가 1대 1대 4가 되는 거죠. KMNO4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데 여기서 질문이 여기는 왜 g인가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여기는 퍼센트인데 얘는 왜 g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실험식은 가장 간단한 정수비잖아요. 실험식 가장 간단한 정수비고 얘는 말 그대로 백분율이라는 건 B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24.75g이란 건 일단 24.75%를 24.75g으로 둘 수 있잖아요. 왜? 전체 100g이라고 두면 되니까 전체 양이 100g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200g을 두더라도 여기 있는 이 B는 2배가 될 뿐 전체적인 B를 나누면 역시나 가장 간단한 B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 2대 2대 8이라 해도 결과적으로 나누면 1대 1대 4니까 100g 하더라도 50g 하더라도 B는 똑같으니까 그냥 우리가 표현하기 좋게 100g으로 놔두자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수능에도 나왔던 문제, 평가원에 나왔던 아스코브산입니다. 아스코브산. 자, 여기에 탄소의 질량비, 질량 100분의 40.92, 4.58, 54.5니까 여기에 이제 각각에 있는 것들을 자신의 몰 질량, 원자량으로 나누시면 자, 이런 식이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얘랑 얘는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나누시면 B가 3.46, 여기 1.33, 1인데 거의 1로 둔다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1.33이니까 자, B가 1대 1.33대 1이라는 분자식은 없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비로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3을 곱하면 3.99니까 약 4가 되겠죠? 그러니까 3대 4대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스코브산의 실험식은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보다 더 작은 정수비는 없겠죠? 자, 황동광이라고 하는 중요한 건데 황동광에서 얻을 수 있는 구리는 몇입니까? 라는 건데 우리 구리랑 철과 얘들의 비가 1대 1대 2잖아요. 맞죠? 그러면 황동광이 전체 질량인데 거기에 있는 구리의 질량비만 알면 되는 거잖아. 질량비면. 그러면 일단 우리 이 CuFeS2의 몰 질량을 구하시고요.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183.5에서 구리의 몰 질량이 63.55라면 질량 백분이 34.63이니까 이 3.71 곱하기 10의 세제곱에 0. 그러니까 이 100분의 34.63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1.18 곱하기 10의 세제곱과 같으니까 얘가 지금 황동강에서 구리의 질량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활용했던 게 언제였죠? 이 실험식 결정법이 있는 이것이었죠. 활용하는 거. 뭐였는지 일단 가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험식을 결정하는 이 질량 분석을 하는 이 리비 분석법이라고 옛날에 얘기하기도 했는데 어떤 책마다 문제집마다 사실 여기 있는 그림은 좀 다르거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시료를 여기 있고 여기다가 가열을 시킵니다. 자, 연소를 시킨다라는 뜻이죠. 연소를 시키고 산소를 투입합니다. 여기 있는 산화구리를 넣는 건 좀 더 산소를 풍부하게 주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얘가 환원성이 있어서 얘가 환원되면서 여기 있는 산소를 이쪽 시료에 주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물을 흡수제, 이 CO2 흡수제인데 보통 이거는 화원에서 어떻게 됐냐면 염화칼슘관이라고 얘기했었고 얘는 소다석회관이라고 해서 얘를 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소다석회관으로 해서 각각의 역할들을 하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요. 자, 잠시만요. 자, 여기를 조금 주석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보시면 어떤 식이냐면 시료를 가지고
X라는 시료가 있어요. 시료를 가지고 관을 두 가지 연결했는데 여기가 지금 물을 흡수, 여기는 CO2를 흡수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는 물 흡수, CO2 흡수.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림을 여기 앞에서도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시료를 가지고 이 처음에 있는 관의 질량, 그러니까 시료의 질량을 먼저 체크한다고요. 시료 X의 질량을 측정합니다. 질량을 측정하고요. 결과적으로 산소와 반응을 시키면 완전 연소한다는 말이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다른 화학 반응식을 줘야 돼요. 근데 완전 연소란 말이 있으면 화원에서 했듯이 화학 반응식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CO2와 H2O가 무조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관의 질량과 관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겠죠. 처음에 질량 CaCl2와 NaOH에서 처음에 관의 질량과 나중 관의 질량에 측정했을 때 예를 들어 얘가 뭐 100g이라 해볼게요. 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208g이 되었다라면 우리 이걸 가지고 증가한 물의 질량이 108g이라고 알 수 있겠죠. 아, 그럼 얘가 108g이네. 자, 만약에 얘도 100g 해볼게요. 자, 100g 했을 때 얘는 364g이 되었다라면 아, 얘는 264g이 CO2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그 264g. 자, 그랬을 때 얘의 질량, 처음의 질량이 180g이라고 해볼게요. 자, 180g이라고 됐을 때 아,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아, 너는 산소의 양도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만족하기 위한 이 질량을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포인트는 그것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실험식을 결정해야 되잖아. 실험식을 결정해야 되는 것은 여기 있는 증가한 얘들의 질량으로 판단하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X라는 것은 탄소와 수소나 또는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또는 산소는 없어도 됩니다. 여기에 다른 거 이런 것들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연소 생성물이 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산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탄소와 수소와 산소의 질량을 각각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탄소와 수소와 산소의 질량.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전체 얘가 탄소, 수소, 산소가 있으니까 여기서 180g인데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어떤 실험식인지 모르잖아. 그러면 264g으로부터 여러분들 판단해야 되는데 CO2로부터 탄소의 질량을 볼 수 있고요. H2O부터 H의 질량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산소는 어디서 온지 정확하게 모르겠죠. 왜? 여기 있는 산소의 질량은 여기서 왔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도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바로 산소를 구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탄소의 질량을 보려고 하는데 264 중에 탄소의 질량은 자, 여기 아까 탄소, 수소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탄소의 질량은 오로지 이쪽 탄소로 다 갔겠죠. 그러니까 CO2 264g 중에 탄소의 질량을 보려면 아까 전에 했던 조성 백분율을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CO2 전체 44g 중에 탄소는 12만큼 있으니까 질량 백분율이 44분의 12 곱하기 100이잖아요. 사실 이걸 곱하시면 된다고요. 자, 백분율을 우리가 곱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44분의 퍼센트 구하는 거 아니니까 44분의 12를 곱하면 즉 이거의 질량이 탄소의 질량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계산하시면 4, 3, 11, 41 자, 11 하시면 11, 22, 44니까 자, 72g이 탄소가 되겠네요. 자, 수소는 질량 백분율 자, 108g 중에 전체 18분의 2만큼 있는 거잖아, 수소가. 자, 18분의 2만큼 있겠죠? 자, 그러면 12g이 수소가 될 거잖아요. 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전체 질량이 180이니까 아까 전에 탄소가 72, 수소가 12만큼 있으니까 당연히 산소는 몇이죠? 전체 180 중에 72 더하기 12를 뺀 만큼 해당되겠죠? 자, 얘가 84니까 96g이 산소라는 겁니다. 그럼 끝났네. 이 전체 180 중에 얘들 질량을 찾았잖아요.
찾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몰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몰수를 구하는데 몰수를 어떻게 구합니까? 자신의 원자량을 나누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수소가 다시 자 자, 산소의 질량이요. 산소의 질량이 96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들의 실험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우리가 써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나타내려면 저기 12, 여기 1, 여기 16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이게 B가 6대 12대 6이라서 C 6개, H 12개, O 6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 있는 거 가장 간단한 정수비니까 1대 2대 1이잖아. 그러니까 실험식은 CH2O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험식을 나타낼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야 된다. 자, 이거를 정리한 게 뒤에 있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에탄올인데, 에탄올의 실제 실험식, 그 분자식이 C2H5OH. 다시 말해서 C 2개, H 6개 오니까, 이 분자식이자 실험식이 되겠죠. 2대 6대 1이 나오냐, 이거죠. 자, 그랬을 때 11.5g의 에탄올의 연소예요. 22g과 13.5g이니까 CO2 22g부터 탄소의 질량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22를 자신의 분자에 있는 뭘 구하십니까? 그 조성 백분율을 곱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44분의 12를 곱한 거고요. 자, 얘는 13.5를 18분의 1 곱하기 2, 다시 18분의 2를 곱한 거겠죠. 1.5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탄소와 수소의 질량을 나왔고 전체 11.5에서 탄소와 수소의 질량을 빼면 되겠죠. 그럼 4.0g이 나왔네요. 그래서 얘들을 가지고 뭘 구한다? 탄소와 수소의 질량을 지금 6g, 1.51g, 4.4g 했으니까 자신의 원자량을 나누면 되는 거잖아. 0.5, 1.5, 0.25니까 최소의 정수비를 표현한 건 2대 6대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나타낸 게 현재 나타나 있는 이 실험식을 의미한다라는 거 잘 보시고요. 자, 분자식 실험식에서 분자식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가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여기다가 n배를 하면 분자식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니까 C2H4에서 자, CH2가 되려면 당연히 반대로 가려게 되면 여기다가 2배를 하면 될 거잖아.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구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밑에 있죠. 밑에 있는 대로 실험식의 화학 식량에다가 배수를 했을 때 분자 질량, 분자량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해볼게요. 자, 만약에 실험식이 CH2야. CH2인데 얘의 이거는 분자식이 아니잖아요. 분자량을 구하거나 알려줬습니다. 분자량이 28이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얘 분자량이 28인데 얘의 실험식량은 14잖아. 그러면 n배를 했을 때 몇 배를 하면 되냐? n은 2잖아요. 그러면 CH2에다가 전체 2배를 하게 되면 C2H4가 된다. 결과적으로 얘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실험식의 화학식량에 n배를 했을 때 분자 질량 여기 있습니다. 실험식이 C4개, H 9개인데 분자 질량 왜 줬죠 이거를? 왜 줬죠? 이거 주면 안 되죠. 자, 지우겠습니다. 안 보이죠? 안 보인다. 분자 질량이 114.2니까 얘의 분자의 질량이 57.1이라고 했을 때 화학식량이 57.1로 나누시면 되겠죠. 2니까 여기 전체 2배를 하게 돼서 전설의 물질인 C8H18. 자, 욕한 거 아니죠? 자, 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실험식을 구하는 것이었고요. 다음은 화학 반응과 화학 반응식입니다. 자,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써야 화학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개수비대로 반응을 하는지에 알 수 있다는 거니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화학 반응식은 일단 이 화학 반응의 왼쪽을 반응 물질, 자, 오른쪽을 생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더하기는 반응물을 더한다, 반응시킨다라는 의미고요. 자,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 화살표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반응물 생성물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이걸 쓰라 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면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화살표 하나로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H2O2가 돼서 H2O를 썼는데, 자, 우리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왼쪽과 오른쪽에 원자의 수나 종류는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개수 맞출 때 여기 2개가 되려면 여기도 2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죠? 여기 2개인데 여기 2개가 되려면 해서 여기 2개를 쓰시면, 자, 이건 양아치가 됩니다. 자, 깡패가 되기 때문에, 자, 얘는 우리가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전체가 2개를 되게 이렇게만 써야 된다면, 수소가 4개니까 여기 수소 4개 되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걸 우리가 균형 화학 반응식이라 하고, 자, 여기 실제적으로 상태를 쓰는데 고체, 솔리드, 액체, 리퀴드, 기체, 가스, 자, 수용액을 aqueous solution이라고 얘기해서 수용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여러분들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본 적 있죠? 그건 화투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 이렇게 해서 델타 H는 뭐 510kJ 이렇게 돼 있으면 발열인지 흡열인지도 판단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이게 열의 출입을 나타낸 것을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질소와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몰 질량이 90에서 95, 분자식과 정확한 몰 질량을 나타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왜 있죠? 갑자기? 자, 뭔가 이상하죠? 갑자기? 이거 앞에 있는 문제니까 앞에 있는 거 여러분들 실험식 구하는 거 푸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갑자기 나타나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자, 요거 보겠습니다. 자, 우리 화학 반응식의 의미를 보신다면, 자,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데, 자, 이거는 무조건 2개, 1개 반응한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자 수의 비가 개수비와 똑같구나. 그리고 몰 수비도 역시나 똑같구나. 그러니까 개수비가 자, 몰 수비를 의미한다라는 거 2대 1대2로 반응한다. 자, 질량비는 안 되죠. 얘 질량이 지금 4.04, 얘가 32, 얘가 뭐 36.04인데 실제로 화원에서는 4대 32대 36에서 1대 8대 9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간에 여기는 질량비는 성립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화학 반응식의 반응 개수 맞추는 과정이 있는데, 자, 말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을 확인하여 정해진 화학식을 왼쪽 오른쪽 아까 했던 거 개수 맞추는 거는 각기 맞추는데 첨자는 변경 불가한답니다. 자, 왼쪽 오른쪽 개수가 맞는지 동일한데 이런 말 100번 필요 없고요. 자, 여기 있는 이 과정을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에테인이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는 반응의 개수를 맞춘다. 자, 일단은 여기서 먼저 반응물과 생성물 에테인이고요. 얘는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는 반응의 개수를 맞출 때 여러분이 이제 뭐부터 맞추냐라는 거죠. 자, 서로 다른 반응 개수를 붙여가면서 각원수 개수를 맞추고 첨자는 변경 불가. 얘들이 지금 이런 것들이 변경 불가하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뭐 이렇게 막 단계별로 우리가 막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어떤 식으로 그냥 보게 되냐면, 자, 산소 같은 경우는 2번 나오고 탄소는 여기 한 번 있으면 여기도 한 번, 수소는 여기 한 번 있으면 여기 한 번씩 있으니까 일단 적은 것부터 맞추는 게 좋다는 겁니다. 여기 2개 있으니까 여기 2를 쓰고요. 여기 6이니까 여기 3을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4, 산소는 3개, 여기 산소 3개 합치면 7개가 되니까 지금 2분의 7이 되는 거죠. 2분의 7. 자, 그래서 여기 2분의 7을 쓰고 나서 우리가 정수비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앞에 정부다 곱하기 2를 하시면,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렇게 맞추는 걸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 개수 맞추는 법인데, 자, 여러분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자, 제일 쉬운 거부터.
자,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이렇게 간단한 것이 전부 다 시험 문제입니다. 자, 요거를 뺏겨 쓰시고 바로 여러분들은 멈추고 해보셔도 되겠죠. 자, 세 번째 NH3 헉 써버렸네요. 자, 못 본 척 해주시고요. 자,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H2O2, H2O 됐을 때 여기 두 개 있으니까, 여기 두 개 있고요. 여기 두 개 있으니까 앞 뒤에 2 쓰시고 수소 4개니까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산소가 있는데 산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지금 탄소 같은 게 여기 한 개 있으면 여기 한 개 됐고, 여기 수소가 4개 있으니까 여기 수소 4개 되려면 2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소 여기 2개, 여기 2개 있으니까 여기 2 쓰면 끝입니다. 자, 우리 암모니아 생성 반응에서 자, 이제 질소 2개 있는데 여기 2개 있어야 되니까 전체 2. 그럼 수소 6개인데 수소 6개가 되려면 3 쓰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여기 2개 있는데 자, 여기 2개 있고요. 자, 여기 바로 2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산소가 4개 있고요. 여기 산소가 2개 있으니까 여기 2를 쓴다. 그럼 그래도 문제가 되겠죠. 여기 왜 2를 쓰게 되면 산소가 4개인데 여기 2를 쓰게 되는 순간 산소는 5개가 되니까. 자, 일단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따 2 쓰면 되겠죠. 일단 2 쓰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수소가 산소가 4개인데 산소가 4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일단 탄소의 개수는 똑같아야 하잖아. 똑같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여기 2를 곱하는 경우는 안 되고 조금 복잡하죠? 조금 복잡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 요거 반응식은 화원에서도 나오는 반응식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2는 안 되고, 그러면 3을 써볼게요. 자, 3을 쓰시면, 자, 탄소수는 무조건 또 여기는 똑같은 개수로 해야 되니까. 그럼 산소 3개, 산소 3개 6개, 산소 6개니까 맞죠? 자, 정답은,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게 조금 헷갈렸네요. 자, 마지막, 우리 포도당에서 호흡이라고 볼 수 있는, 광합성의 반대 과정이 될 건데, 여기도, 아이고, 역시나 여기도 지금 수소가 여기 산소가 여기 2개 다 있으니까 산소를 빼고 먼저 탄소와 수소부터 맞추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탄소가 6개, 여기도 지금 수소가 12개 되니까 6. 그러면 산소만 맞추면 되겠죠. 12개 더하기 6개니까 18개네. 여기 6개가 있죠. 그러면 16개 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개수 맞추는 거. 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 보시고요. 자, 우리 뭐 Al2O3에서 반응식 맞출 때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이 맞추려면 여기 2개 있으니까 2개, 여기 지금 3개 있으니까 3개 쓰고 싶은데 항상 이렇게 2, 3이 나올 때는 3과 2를 해주고 싶죠. 그러면 여기 4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균형 반응식. 자,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 화학양론이라는 거, 원자량, 분자량, 기체 질량을 제고하는 것들. 자, 양적인 관계를 따지는 것은 우리 정량 분석이라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이 정량 분석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물질의 양을 분석을 한다는 건데, 여기서 현재 1몰이 있으면 여기는 2몰이 생성할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은 공학적으로 중요하잖아요. 맞죠?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A 물질과 B 물질을 섞어서 C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A를 얼마만큼 넣었을 때 B를 얼마만큼 넣어야 C가 나오냐 했을 때 우리는 그 물질을 여러분들이 돈이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 무작정 넣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법을 안다라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얘기했듯이 개수비대로 몰수비가 반응한다라면 1대 3대 2로
반응한다라면 당연히 몰수비도 1대 3대 2가 되겠고 그 안에 있는 분자수도 1대 3대 2가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했던 개수비대로 몰수비가 반응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죠. 자, 몰 방법을 이용하여 화학 반응식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 자, 반응 개수가 맞추어진 화학 반응식을 표기, 화학 반응식 먼저 쓰고 주어진 양을 몰수로 바꿔야 개수비, 몰수비를 쓰니까. 맞죠? 자, 뭐 대학교라고 해서 그 화학원에 있는 양적 관계 문제보다 훨씬 어렵고 그렇진 않습니다. 절대로. 훨씬 더 쉬우면 쉬웠지 더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 왜냐면 기본적인 형태, 응용 없이 문제를 줄 거니까. 자, 보세요. 자, 209g의 메탄올을 연소했다면 생성되는 물의 질량을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가 209g이 있는데 이 지금 현재 이 물질과 이 물질의 몰수비가 1대 2잖아요. 맞죠? 자, 그러니까 얘를 몰수로 바꿔서 얘가 1대 2니까 이 현재 있는 몰수의 2배를 구하시면 얘의 몰수가 나오고 그것을 질량으로 환산하는 거잖아. 자, 여기까지 단계는 뭐냐면요. CH3OH의 몰 질량이 32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209g을 자, 이렇게 쓰는 것도 있지만 32g으로 나누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몰 질량이 되겠죠. 자, 여기에 2배를 하게 되면 즉 다시 말해서 이 물의 이게 지금 물의 몰수가 나오는 거잖아. 자, 몰수 알고 질량을 구하려면 자신의 몰 질량, 분자량 곱하면 되겠죠? 자, 곱하는 것이 235다 이 뜻입니다. 자, 문제를 되게 어렵게 푸는 것 같지만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자, 여기도 역시나 C6H12O6 포도당 856g이 일정 기간 소모되었다면 생성되는 CO2의 질량 얼마입니까? 식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C 6개 H 4개의 분자량이 180.0이라면 일단 856g을 180.2로 나눴을 때 얘가 지금 포도당의 몰수가 될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얘가 1대 6이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곱하기 6이 얘가 지금 지금 구하는 거 CO2니까 CO2의 몰수가 되겠죠? CO2의 몰수에다가 뭘 곱하면 됩니까? 자신의 분자량. 여기서는 지금 몇 대 몇으로 줬냐면 44.01로 줬네요. 44.01을 곱하면 끝이죠. 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현재 이런 식으로 나타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죠. 자, 역시나 얘들도 똑같습니다. H2 9.8g을 9.89g을 얻기 위해서 얘는 몇 그램 필요합니까? 이건데 H2의 분자량이 지금 현재 그 2.016으로 주어져 있네요. 그럼 얘가 지금 뭐냐? H2의 몰수인데 얘가 1대 2니까 여기 곱하기 2를 한 것이 리튬의 몰수가 되겠죠. 리튬의 몰수를 구해서 질량 구하려면 결과적으로 여기다가 자신의 분자량 또는 원자량을 곱하면 되는 거죠.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숫자가 매우 더러운데 선생님 처음에 얘기했듯이 계산을 굉장히 쉬운 예제 문제로 주거나 숫자가 간단한 아니면 계산기를 여러분들을 가지고 오게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계 시약인데요. 자, 우리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화학원에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한계 반응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초과 반응물. 자, 한계 반응물은 얘 때문에 반응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둘 중에 완전히 소모된다는 것은 둘 중에 모자라는 물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 물질과 B 물질이 반응해서 예를 들어 C를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어 얘가 5몰 있었고요. 얘가 지금 6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 반응하려면 둘 중에 한 놈이 다 반응해야 되는데 둘 다 반응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6몰을 모두 반응시켰을 때 얘는 지금 3몰 반응할 거잖아요. 그럼 얘는 2몰 남았고 얘는 한 개도 없어. 그럼 B 때문에 반응을 더 이상 못하는 거죠. 얘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초과 시약, 초과 반응물이 되겠죠. 자,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보통 이거를 더 많이 씁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소모되는 반응물. 자, 얘에 의해서 한계 시약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반응물 중 한계 시약인데 숫자가 너무 복잡해서 자, 뭐 굳이 풀진 않겠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수득률이라는 얘기는 화투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건데, 자, 이론적 수득량, 실제 수득량, 수득 백분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론적 수득량은 뭐냐면 모든 한계 시약이 완전히 반응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생성물의 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실제 수득량은 실제 반응을 통해서 얻는 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H2랑 O2가 반응해서 자, 예를 들어 물이 발생하는데, 자, 물이 발생하는 게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해볼까요? 얘가 좀 쉽게 자, 2몰 있다고 해보겠고요. 얘도 2몰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도대체 얼마나 만들어질까? 우리 한계 반응물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얘가 2몰 다 반응하고요. 자, 얘는 1몰 반응하고요. 얘는 2몰 생성되겠죠? 아, 그럼 얘는 없고요. 얘는 1몰. 자, 얘는 2몰이니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자, 반응하는 이 수소가 한계 반응물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얘인데 얘가 지금 이론적 수득량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상으로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 실험하면 꼭 안 맞아떨어지죠, 맞죠? 실제 실험했을 때 똑같은 반응물을 넣었는데 물이 예를 들어 1.8몰 나왔대요. 얘가 지금 실제 수득량입니다. 실제 수득량. 그러면 수도 백분율을 어떻게 합니까? 전체 2몰 중에 1.8몰 밖에 없으니까 100%. 자, 그러면 90%죠. 자, 전체 100%를 봤을 때 얘는 수득 백분율이 90%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론적 수득률에 맞게 실제 수득률이 나오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00%가 나오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높이는 과정이 공학적인 공정 과정을 우리가 거쳤을 때 온도를 어떻게 바꾸냐, 압력을 바꾸냐, 촉매를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 수득률 높이는 것이 숙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게 반응 수득률이었어요. 자, 뭐 어떠한 반응에서 자, 우리가 얘를 모두 반응시켰을 때 TI의 몰수를 보시면 1.87 곱하기 12의 5제곱인데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얘가 지금 이론적 수득량이래요. 이론적. 자, 그리고 실제로 구한 양이 7.91이었다면 앞에서 없네요. 자, 7.91 곱하기 10의 6이라면 얘는 지금 수득 백분율이 88.4%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얻은 양이 증가할수록 많을수록 우리는 결과적으로 수득 백분율이 높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있죠. 여기 실제로 얻은 양 있고요. 우리가 이론상 구하는 것이 8.95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론적 그리고 실제로 얻은 양 곱하기 100%를 하면 88.4%가 나오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3장에서 질량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량 관계 얘기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빠르게 나가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3장이었습니다.